경찰이 최근 한강 사건에서 낚시꾼 목격자들의 진술에 나온 수영하는 사람은 손정민 군인지 확실치 않다는 모호한 스탠스를 취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들은 이를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CCTV를 봤더니 수영하는 사람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수영하는 사람을 봤더니 다른 사람인 건지 이것 또한 의문이다. 명확한 발표가 아쉬운 대목이다. 경찰은 한강 위대생 사망사건 당시 4월 25일 새벽 4시 40분에 물결표 시원하다 라고 외치며 수영을 하는 사람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이 목격자가 제시하는 사람이 손정민일 것이라 추정했고,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경찰은 추가 증거로 손정민 군의 과거 물놀이 영상을 제시했다. 결국 목격자가 본 사람이 손정민 씨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언론들이 무리하게 손정민 씨를 익사사고로 몰고 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류 언론들은 손정민 군이 과거에 물놀이를 했으니 한강에서 술 먹고 새벽 4시에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많은 네티즌들이 경찰의 성급한 목격자 제시와 언론사들의 결론에 대해 조롱성 댓글을 쏟아지기도 했다. 최근 이 낚시꾼 목격자들이 고발을 당했다. 네이버 카페 한진사 한강 사건의 진실을 찾는 사람들에서 고발인 200여 명이 모여 낚시꾼 위제보가 허위 고발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 낚시꾼 고발 담당 박주연 변호사는 정말 그 당시 수영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묻고 왜 그러한 제보를 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꼼꼼히 파악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목격자들은 우연히도 동석자 친구 A 보호 모임이라는 카톡방에 있었던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신발을 찾지 못하고 50일 만에 수색을 끝냈다. 손 씨의 실종 당일 행적이나 친구 A 씨의 휴대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아 조만간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을 마지막으로 손 씨 신발을 찾기 위한 수색을 종료했다. 지난 4월 25일 손 씨가 실종된 지 50일 만이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상당히 오랫동안 수색했기 때문에 한강 수색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손 씨의 신발을 중요한 단서로 보고 수색 작업을 계속해왔다. 손 씨의 양말과 옷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신발까지 찾아야 손 씨가 물에 들어간 경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손 씨의 양말에 묻은 흙의 성분이 강가에서 10m 떨어진 강바닥의 흙과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손 씨가 실종된 날 오전 3시 38분부터 4시 27분 사이의 행적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손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은 오전 3시 38분이다. 목격자들은 손 씨와 A 씨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함께 누워있거나 앉아있었다고 진술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22위 사건과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19일 자신과 김윤희 전 프로파일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복준 김윤희의 사건 이래 커뮤니티에 손 씨 사건과 관련하여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먼저 그는 아시다시피 진상 파악을 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성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있다며 그 내용의 실체를 따라가 보면 애초부터 근거가 없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쓴 소설이고 미확인 사실을 추정으로 판단한 것들이라며 거기에 경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데 전직 경찰로서 안타깝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에 불과한 것이라며 의혹에 뒷받침되는 근거가 나와야 비로소 팩트가 되고 사건이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손 군의 가족 입장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은 당연한 것이라며 들어보면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을 넘어선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제기하는 의혹 외에 확인도 안 된 말을 섞어서 유포하는 제3자의 행위는 잘못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현혹되어 기정사실인 양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진짜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손 씨의 부검과 관련해서 사인이 익사가 아니면 볼 것도 없이 타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았다면서 부검에서 기대한 것은 혹시 다툼의 흔적이 있지 않을까 등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경찰에서도 당연히 했겠지만 친구의 몸에 다툰 흔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다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며 안타깝게도 그런 발표가 없는 걸로 보아서 손 씨와 손 씨의 친구 몸에서는 사안을 판단할 만한 흔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 부연했다. 이어 물론 갑자기 물로 밀치는 경우가 있었다면 다를 것이다. 그러나 늘 말씀드렸듯이 사례라면 그 동기가 존재해야 한다. 고했다. 또 그는 경찰이 수사에 있어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누리꾼들의 비난에 대해 경찰에서는 만에 하나 타살로 판단된다면 그 동기가 되는 것들을 이미 수집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야 기소가 가능하니까 라며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할 154대의 차량이 전부 CCTV로 번호판 해독이 되는 게 아니라 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번호판이 점 형태로 보여 차종을 파악하고 그 차의 동선을 확인하고 번호판을 도출하는 등 많은 절차와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초 경찰이 외압을 받고 그런 배경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지만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면 저부터 그냥 있지 않겠다며 이건 경찰 조직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연구위원은 법적인 처벌과 도덕적 책임도 구분해 염두에 둬야 한다며 비난 가능성과 범인인 것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안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어떤 형태로건 결론은 날 것이고 그래도 납득이 안 된다면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재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 폭풍에 휘말리면 안 된다며 본인 역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의 글에 누리꾼들은 100번 공감한다. 다들 수사 결과 차분히 기다렸으면 좋겠다. 찌라시에 속으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